어머, 깜짝이야. 예. 아니 어디 여행 갔다 오세요? 예? 한번 열어보시죠. 예. 어머 이거 한때 탐내던 가방 같기도 하고 이게 네, 뭐 선물이 있나? 어머. 어머 이게 뭐예요? 네. 지금까지 이런 도구는 없었다. 종신보험 세일즈 도구 12가지가 담겨있는 도구 박스입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종신보험 판매하실 때 아주 그냥 힘이 불끈 나는 그런 도구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재신감이 있는 도구입니다. 에이 자신감이겠죠. 재신감이 뭐예요? 재신감입니다. 예.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합니다. 감동을 줍니다. 자신감 아니고 재신감. 요 도구를 가지면 재신감과 더불어서 자신감도 쑥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듣고 보니까 언제까지 종신보험 판매 입으로만 하실 거예요? 이런 도구만 챙기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혹시 도깨비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봤죠. 미안함 때문에 망각의 차를 못 마시고 그 미안함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미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 세일즈 도구 12가지. 자, 이번에 만나볼 도구는 컵인가요? 나무로 만든 컵인데요? 이게 찻잔일까요? 술잔일까요? 제 눈엔 술잔일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망각의 차라는 건데 혹시 도깨비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봤죠. 거기 등장하는 망각의 차. 예. 그래서 이제 갑자기 사망을 하면은 멋진 찻집에서 저승사자가 마주 앉습니다. 그때 저승사자가 차를 권합니다. 이 차를 드시면 이승에서의 모든 기억이 지워집니다. 차를 드세요. 그 차가 이제 망각의 차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차만 못 마시죠. 못 마시고 망설여요. 그때 저승사자가 묻습니다. 그럼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뭐 딱 떠오르는 사람은 가족, 그 중에서도 저는 부모님. 그죠. 그래서 보통은 부모님은 이제 자녀를 못 잊겠다고 그러고 자녀는 부모님을 못 잊겠다고 합니다. 가끔은 배우자를 못 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가끔. 근데 그때 이제 저승사자가 다시 묻죠. 그 잊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전해줄 말이 있으면 내가 전해줄 수 있는데 어떤 말을 전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요. 어떤 말을 전해줬으면 좋을까요? 1번은 사랑합니다. 그 말이죠, 그죠? 평소에 참 못했던 그 말.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가서 미안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할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21살 여학생한테 물었더니 이제 잊을 수 없는 사람은 당연히 바로 부모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전해줄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그 상황에서 전해주겠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역시나. 3마디. 그래서 가족이니까 사랑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를 케어해준 게 고맙죠. 맞아요. 그런데 미안한 거는 그렇게 받기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미안한 거죠. 그래서 그 미안함 때문에 망각의 차를 못 마시고 그 미안함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맞아요. 그 미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을까요? 그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날 법도 한데 딱히 떠오르지를 않아요. 그 미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맞아요. 미안한 그 마음이 종신보험 안에 담겨서 조금은 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 여학생도 뭐 종신보험에 이렇게 관심이 없다가 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망에서 나오는 그 돈은 드리려고 했다 못 드린 용돈이 되기도 하고 여행을 보내주기 위해서 모으다가 못 모은 적금이 되기도 한다. 그 얘기를 했더니 글썽이면서 종신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잊을 수 없는 사람은 가족이고 잊을 수 없는 이유는 미안함 때문에 그 미안함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종신보험이다. 자, 혹시나 가족에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선물, 망각의 차와 함께 떠오르는 종신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중간에 갑자기 사망을 한다. 그럼 기대치는 높아져 있는데 그렇죠. 열심히 살았는데도 무책임하게 또 욕을 먹는 거예요. 하로동선이라고 있습니다. 예. 영업의 불씨를 살리고 오. 또 고객들의 꺼져가는 삶의 불씨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채입니다. 네. 종신보험 세일즈 도구 12가지. 이번에 만나볼 도구는 어떤 도구인가요? 짠. 아니, 더우세요? 예. 아, 시원합니다, 저는. 아니, 근데 웬 부채를 종신보험에 도움이 되나요? 이거 우리 혜은 씨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채입니다. 아니요, 저 뭐 요새 핸드 선풍기 들고 다니지 부채는 안 부채 들고 없어요? 다녀요. 아, 네. 그래. 그러면은 여기에 네. 이렇게 생활비, 교육비, 자녀 교육자금, 주택자금 대출, 자녀 결혼자금, 배우자의 노후자금. 노후자금. 으아. 이게 부채 아닌가요? 은행과 내가 함께 산 우리 집 주택의 네, 대출금이 머릿속에 탁 하고 떠오르네요. 예, 이게 부채입니다. 그 부채. 그러네. 그럼 저 부채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되게 다 하나 정도는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봉이 3천이건 5천이건 네. 그 수준에 맞는 기대치를 다 가족들이 가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네. 버니까 이 정도는 빌릴 수 있어. 나중에 그렇죠. 갚을 수도 있어. 네. 이러면서 이제 어딘가로부터 부채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예. 평생 버는 돈의 합이 기대치의 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 기대치를 예. 다 충족시키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중간에 갑자기 사망을 한다. 그럼 기대치는 높아져 있는데 그렇죠. 열심히 살았는데도 무책임하게 또 욕을 먹는 거예요. 떠나면서도 욕을 먹네. 너무 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채를 해결해주는 네. 대신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 이 종신보험이다. 근데 이 부채는 네. 여름에만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겨울에는 이거 더 추워 죽겠는데 어떻게? 그러면 안 되죠. 예. 겨울에는 뭐 밥 안 먹나요? 그래서 하로동선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름의 화로, 겨울의 부채. 언뜻 보면 쓸모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근데 여름의 화로는 젖은 옷을 말리는 데 쓰고 겨울의 부채는 불씨를 살리는 데 씁니다. 그래서 이 부채는 네. 우리 세일즈 하시는 분들의 영업의 불씨를 살리고 또 고객들의 꺼져가는 삶의 불씨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채입니다. 네. 한겨울에도 고객과 함께 이 부채로 여러분들 종신보험 판매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의 변기 막힘은 네. 이 뚫어뻥으로 당연히 그쵸. 해결을 하죠. 뻥 하고 뚫을 수 예. 있죠. 삶에서도 그런 변기 막힘 같은 답답함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삶에서의 그런 답답함을 뚫어주는 삶의 뚫어뻥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 세일즈 도구 12가지. 이번에 만나볼 도구는요. 이게 종신보험 판매에 도움이 된다고요? 이거 저거 우리 화장실에서 많이 보는 그거 아니에요? 네. 뻥하고 뚫어주는 거? 예. 제가 네, 아이고. 화장실에서 쓰는 예. 뚫어뻥을 예쁘게 색칠을 그러니까 해왔습니다. 무슨 액세서리 같아요. 예. 그래서 화장실에 이 뚫어뻥 없으면 아유, 정말 난감할 때 있죠. 예. 그래서 그 뭐 집들이를 했는데 누가 가서 많이 먹었는지 막혔어. 그러면은 초대를 한 사람이나 초대받아온 사람이나 서로 민망해요. 예. 잊을 수 없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는 예. 그런 기억으로 남죠. 네네. 지우고 싶은 기억. 그래서 화장실에서의 변기 막힘은 네. 이 뚫어뻥으로 당연히 그쵸. 해결을 하죠. 뻥 하고 뚫을 수 예. 있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도 그런 변기 막힘 같은 답답함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있죠. 예. 그 부모가 그 부모의 병원비 때문에 맞아. 자식이 열심히 힘들게 마련한 집을 팔아야 된다. 네네.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이잖아요. 그럼 자녀 입장에서도 힘들고 참 부모 입장에서도 미안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삶에서의 그런 답답함을 뚫어주는 삶의 뚫어뻥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삶에서의 답답한 그 순간에 뚫어뻥처럼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종신보험이다. 예. 이거 무슨 액세서리로 들고 다니면서 이거
선물 받은 뚜러뻥을 보면 바로 종신보험이 생각나겠는데요? 글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주냐고 그러면 예. 아니 냄새나고 더러워서 싫대요. 근데 예. 이게 안마할 때도 쓰고 얼굴, 예. 예, 그리고 네. 또 유리 이렇게 들어올릴 때도 쓰고 예. 그다음에 유리 손잡이 떨어져가는 그거로도 이렇게 쓰니까 네. 그런 용도를 얘기를 하면 하나 달라요. 휴대폰 뒤에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렇죠. 세워놔도 맞아요,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래서 사무실에서 책상에 올려놓으면 이게 뭐냐고 물어요. 예. 그러면은 그 고객이 그 질문을 하면 답을 해야 되니까 그쵸. 이걸 가지고 또 이 종신보험을 네.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답답함, 삶에서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뚜러뻥을 선물하는 것만으로도 종신보험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링 네. 안에 줄이 들어가면서 원래는 이 링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예, 이게 당연하죠. 이때 떨어질 때 자기 인생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자기가 자기도 지키고 네. 가족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 그게 바로 종신보험. 네. 종신보험 세일즈 도구 12가지. 이번에 만나볼 도구는 줄이 분리되어 있는 목걸이 같기도 하고요. 이건 어떻게 사용합니까?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링 안에 줄이 들어가면서 안 떨어지나요? 걸리죠. 예. 원래는 이 링이 네.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예, 이게 당연하죠. 우리가 근데 이게 걸리는 원리는 네. 제가 원리를 아무 데서나 안 알려주는데 수리수리 마수리. 이렇게 딱 이게 돌아서 돌면 이 줄을 꼬니까 이게 걸립니다. 그럼 이제 손쉽게 그 기술만 익히면 누구나 앞에서 마술사가 될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본인도 노력을 하지만 가족들이 도와줘서 여기서부터 몸값을 이렇게 올리죠. 거예요. 그런데 아무 안전장치를 안 하면은 이게 띵! 여기에 걸리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로 바닥으로 탁 떨어져요. 이때 떨어질 때 자기 인생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를 만나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안 하면은 이게 여기 떨어지지 않고 다 걸립니다. 혹시나 어려운 순간이 다가와도 나를 구제해줄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올린 몸값이 안전장치랑 한순간에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떨어지는 원리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놓으면은 그냥 떨어지겠죠. 근데 제가 아까 본 것처럼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립니다. 구부리면 요걸 놓으면 이게 떨어지면서 이걸 탁 치겠죠. 그래서 요 안전장치 요거를 수입에 10%를 주면은 이런 안전장치를 제가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떨어지지 않고 중간에 걸려서 뭐 이제 자기도 지키고 가족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 그게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매직 링 하나면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 눈으로 시연하는 것만으로 중요성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산을 잘 안 들고 나가요. 짠 하고 우산을 펼쳤더니 보장 받고 싶은 내용이 딱 다 나열이 돼 있죠. 그러네요. 그 보장의 우산의 가장 중요한 거 중앙 부분이 사망 보장이다. 종신보험 세일즈 도구 12가지. 이번에 만나볼 도구는요. 자, 이게 무엇이냐? 지금 뭔가 예쁜 행시 제품 같기도 하고. 우산입니다. 우산. 커버를 벗겨보면 짠, 노란 우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날이 좀 흐릴 것 같으면은 비올 걱정을 하면서 외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우산을 잘 안 들고 나가요. 그럴 때 우리 이제 세일즈맨들이 그 우산을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흐린 날. 그렇죠. 그러면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비 올 걱정은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우산을 한번 펼쳐보세요.
자, 뭔가 네. 글자가 적혀 있는데 예. 짠 하고 우산을 펼쳤더니 예. 어머 여기 뭐예요? 예. 암도 있고 간병도 있고 치매 있고 입원 있고 수술 있고 장애 있고 심장 뇌. 예. 여러분들이 보장 받고 싶은 내용이 딱 다 나열이 돼 있죠. 그러네요. 예. 근데 중간에 뭐라고 예. 쓰여져 있나요? 이 가운데에는 사망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장의 우산에서 예. 이 중앙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사망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사망 보장이 빠진 예. 그 보장 플랜은 그 우산으로 치면은 구멍 중간에 났어. 구멍이 난 거잖아요. 들고 있으면 뭐예요? 비 다 맞는데. 그것이 불경질물이죠. 예. 그래서 그 보장의 우산의 가장 중요한 거 아. 중앙 부분이 사망 보장이다. 예. 그래서 사망 보장을 준비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비가 올 때 무슨 우산을 쓰고 다니는 구멍 거다. 난 우산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백날 암치매, 입원, 수술, 장애, 심장 다 보장되면 뭐예요? 요 가운데 사망이 그렇죠. 빠져 있으면 내가 비 오는 날 우산이 있어도 흠뻑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의 손에 이 종신보험의 우산을 꽉 쥐어주세요. 이게 소화기가 잘 작동되는지를 아는 그런 고객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어. 예,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그 불을 꺼주는 네. 그게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크기와 층수에 따라서 소화기도 크기와 개수가 달라지듯이 맞아요. 몸값이나 가족 수에 따라서 보장의 크기를 달리해야 됩니다. 네. 종신보험 세일즈 도구 12가지. 자, 이번에 만나볼 도구는요. 예. 이게 종신보험 판매에 도움이 될까요? 이거 당연히 도움이 장난감 됩니다. 소화기예요. 예. 이건 저금통입니다. 요거는 아기들 장난감이고. 예. 그래서 고객분들을 만났을 때 소화기가 어디에 있느냐, 잘 작동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금 저도 머리에 물음표가 잘 작동이 되나? 이게 소화기가 잘 작동되는지를 아는 그런 고객은 없는 거야.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이 나면은 제일 먼저 뭘 소화기 찾죠? 찾죠. 소화기를 찾잖아요. 예. 그런데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보험이 몇 개 있냐, 내용을 아냐, 내용 알아요? 몇 개인지는 알아도 내용을 명확하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크게 아프면 제일 먼저 뭘 찾아요? 보험을 찾죠. 보험을 찾잖아요. 예. 그래서 보험도 이 소화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답안지가 써져 있습니다. 네,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잘 작동되는지 불이 나면 소화기를 가장 먼저 찾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찾는 것, 그것이 보험의 중요성인데,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이다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사망하는 거죠. 그럼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그 불을 꺼주는 네. 그게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소화기도 이렇게 크기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건물의 크기와 층수에 따라서 소화기도 크기와 개수가 달라지듯이 맞아요. 몸값이나 가족 수에 따라서 보장의 크기를 달리해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 고객에게 소화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종신보험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네이클로바 행운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은 행복을 짓밟고 다니지는 않으신가요? 줄을 서가지고 로또를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매년 받아오는 그 평생 버는 돈을 합치면은 그게 로또 당첨금하고 같아요. 거의 비슷하네요. 15억이면. 네. 그런데 한 번에 가져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세이클로바를 무시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종신보험 세일즈 도구 12가지. 자, 이번에 만나볼 도구는 저희 앞에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요? 로또입니다. 로또? 예. 맞아요. 저기 종신보험 판매하러 오신 분들이 로또 저한테 주신 적 꽤 있었어요. 예. 그 로또인가요? 예. 그래서 일단 이 상자를 열고 진짜 로또. 여기 하나 로또가 일단 들어있어.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게 세이클로바죠. 네. 세이클로바가 뭐를 의미하죠? 행복. 예, 행복을 의미합니다. 근데 네이클로바는 행운. 행운입니다. 예. 근데 네이클로바 행운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은 행복을 짓밟고 다니지는 않으신가요? 맞아요. 네이클로바 찾으려고 세이클로바 다 밟고 다니는 경우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세이클로바가 이렇게 이걸 도구를 돌립니다. 그럼 행복이죠.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리면은 네이클로바로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죠? 행운의 네이클로바. 이거 행운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꿈을 꿨어요. 네. 그 행운을 놓치지 않고 잡으려고 뭘 로또를 사죠? 사죠. 로또를 사죠. 이렇게 딱 그래서, 사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로또 당첨금이 바로 여러분들이 행운을 잡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줄을 서가지고 로또를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네, 좋은 거 여러분들은 꿨는데. 여러분 근처에 아주 가까이에 당첨된 로또를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요? 예, 누구나. 보통 내가 연봉이 5천인데 30년 일을 한다. 그럼 15억이죠. 그렇죠. 근데 그 매년 받아오는 그 평생 버는 돈을 합치면은 그게 로또 당첨금하고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15억이면. 예. 네. 그런데 한 번에 가져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세이클로바를 무시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렇죠. 다 모아서 생각하면 로또 당첨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런데 그 15억이라는 돈은 네. 30년 동안 아무리 일이 없어야 그 당첨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10년째 무슨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20년치 그 없어지는 사라지죠. 날아가는 그 당첨금은 누가 지켜주죠? 누가 지켜줘요? 예, 그걸 지켜주는 게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그 종신보험은 당첨된 로또 당첨금을 지켜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네. 혹시 내 인생의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15년, 30년 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을 지켜주는 행운. 그것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집 한번 그려보실래요? 집을 그리는 순서가 지붕부터 그려요. 이 가장 중요한 게 주춧돌이잖아요. 네. 주춧돌을 그리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주춧돌이 빠지면 집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집에서 주춧돌이 중요한 것처럼 도장에서 이 주춧돌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 종신보험 세일즈 도구 12가지. 이번에 만나볼 도구는 스케치북인가요? 아닙니다. 네. 주춧돌입니다. 이 스케치북은 뭐예요? 집 한번 그려보실래요? 집을요? 예. 제가 모양을 보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집을 보통 그릴 때 아이들도 그렇고 그려본 지가 오래되긴 했지만 이렇게 지붕을 올리고 자 문도 좀 달고 창문도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이제 집을 완성하죠. 창문이 크고 네. 2개씩 그린 걸 보니까 우리 혜우 씨는 소통이 잘 되는 그런가요? 그런 사람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모양을 본다고 그러진 않았죠. 네. 이 집을 그리는 순서가 지붕부터 그려요. 되게 그래요. 예. 그런데 지붕부터 짓는 집이 있나요? 없죠. 네, 그걸 설명하는 예. 도구입니다. 이게 집을 짓는 목재인데 집을 지을 때 이게 지붕인가 보다. 예, 어떤 식으로 지붕부터 지으면 지붕이 공중에 떠 있잖아요. 못 짓죠, 못 짓죠.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집을 오래 졌던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은 정상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차례대로 주춧돌을 이렇게 올리고 기둥을 올리고 이렇게 지붕 올라가죠. 이렇게 보통 짓네, 그렇죠. 근데 그림을 왜 또 지붕부터 올리냐?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집을 그려보라고 하면은 순서도 순서지만은 이 가장 중요한 게 주춧돌이잖아요. 네. 근데 주춧돌을 그리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주춧돌이 중요한데 3분의 2가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는 잘 안 보이죠. 잘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주춧돌이 빠지면 집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집이 무너지죠. 맞네. 예. 그래서 그 이 집에서 주춧돌이 중요한 것처럼 보장에서 이 주춧돌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 근데 요즘 방송을 보면은 종신보험에 종자만 들어가면 해지 알아요. 종신보험을 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뭘 빼고 있는 거죠? 주춧돌을 빼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보험에서의 주춧돌에 해당하는 것은 종신보험입니다. 그 중요성 얼마나 인식하고 계십니까? 주춧돌 없이 집을 올릴 수 없습니다. 삶 속에 사가 숨어 있다. 우리는 삶이 힘들고 또 죽음이 두렵다고 합니다. 맞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잘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끝을 따라가서 자세히 들어보면은 결국은 죽을 때 돈이 있어야 된다. 죽을 때 돈을 갖다 주는 보험이 예.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 세일즈 도구 12가지. 자, 이번에는 어떤 도구를 만나볼까요? 삶 속에 사가 숨어 있다. 삶 속에 사? 사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삶이라는 글자입니다. 네네. 그쵸? 그죠. 예. 우리는 삶이 힘들고 또 죽음이 두렵다고 합니다. 맞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근데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죽음이 좀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있어서 행복하지만 예. 또 부양을 해야 되고 맞아. 또 죽을 때는 내가 부담은 주지 않을까, 피해는 주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삶이 걱정이 힘들고 또 죽음이 두렵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돌리면은 사가 죽을 사로 바뀝니다. 예. 이 죽을 사가 삶을 짓누르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두려운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 해결된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은 삶이 두렵지도 삶이 부자연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종교인이 되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교인이 되지 않고도 네. 여러분들이 삶이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도구입니다.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예. 잘 죽어야지 잘 죽어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근데 잘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끝을 따라가서 자세히 들어보면은 결국은 죽을 때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 네. 돈을 갖다 주는 그런 보험이 있나요? 이제 살아있을 때는 보험이 되는데 네. 죽을 때 도움이 되는 보험? 네. 죽을 때 돈을 갖다 주는 보험이 예.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치매가 걸리건 간병이 되건 중병을 앓다 중환자실에 사망을 하더라도 자기가 제대로 치료를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잘 죽어야 잘 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 그게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네. 그래서 종신보험은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들 삶 속에 죽음이 두렵지 않으려면 그리고 혹시나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종신보험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지원을 해줘야죠. 용기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걸 위해서 두 번째를 버리는 겁니다. 약간의 돈을 주면은 자녀들의 꿈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 그 방법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 세일즈 도구 12가지. 자, 이번에 만나볼 도구는 펜인가요? 스케치북인가요? 예. 펜과 스케치북 다인가요? 예. 이번에 이제 예. 만나볼 도구는 돈과 꿈이라는 도구입니다. 돈과 꿈? 예. 예. 우리 이제 자녀들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그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뭘 지켜주고 싶을까요? 꿈을 지켜주고 싶죠. 하고 싶은 거 해주고 그럼요. 꿈을 지켜주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두 번째 그럼 또 소중한 건 뭘까요?
그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지원해줘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용기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걸 위해서 두 번째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소중한 게 꿈이면은 두 번째 소중한 돈을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도구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선 제가 여기에 뭔가 필요해요. 여기다 이렇게 돈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돈이라고 쓰셨어요, 스케치북에. 그럼 이제 돈이 그게 저한테 주는 거니까 돈이 저한테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약간의 돈을 받은 걸 가지고 머리를 쓰고 발품을 팔면은 뭐가 되죠? 꿈이 된다. 꿈이 됩니다. 머리를 쓰고 발품을 팔면 꿈이 된다. 근데 이 영업을 할 때 이 스케치북하고 이걸 가져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거 크게 들고 다니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역시. 이거 돈이죠? 맞아요. 돈 맞나요? 돈. 이렇게. 돈인데 여기 쓴 것처럼 머리를 쓰고 머리를 약간 써요 지금 위에 머리를 쓰죠. 그다음에 발품을 팔면은 팔아요. 뭐로 바뀌죠? 꿈이 되었습니다. 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약간의 돈을 주면은 자녀들의 꿈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 그 방법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네, 자녀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는 그래서 필요한 돈. 종신보험이 준비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돈을 쓰면 꿈을 이룬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필요합니다. 그 환골탈태라고 들어보셨어요? 알죠. 어떤 솔개는 그 망가진 부리를 산으로 올라가서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다 깨요. 그러면 새 부리가 돋아요. 은퇴한 것은 그 어떤 걸 정리해야 될 시기가 아니고 다시 뭔가를 시작해야 돼. 은퇴 시점은 종신보험을 정리할 때가 아니고 종신보험을 다시 시작해야 돼. 종신보험 세일즈 도구 12가지. 이번에 만나볼 도구는요. 이거 뭐 카드예요? 뭐 플라스틱이에요? 뭐예요? 엔드라고 써 있는데 끝이야. 네, 뭐가 끝인가요? 혹시 그 환골탈태라고 들어보셨어요? 알죠. 그 솔개가 보통 40년을 삽니다. 오래 40년을 살면은 이제 수명이 다 해서 부리가 막 다 이제 망가져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솔개는 그 망가진 부리를 산으로 올라가서 바위에 부딪혀 가지고 다 깨요. 그러면 새 부리가 돋아나요. 엄청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그러고 나면은 그 새 부리를 가지고 30년을 더 산다는 거죠. 네, 그거를 참아내지 못하면 40년만 살고 마는 거죠. 그렇죠. 환골탈태죠. 그런데 지금 100세 시대인데 맞아요. 사람들이 50세, 60세에 은퇴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이제 끝나고 보험도 다 납입이 끝났으니까 보험을 정리한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60세 되면 이제 걱정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60세, 뭐 50세 은퇴한 것은 그 어떤 걸 정리해야 될 시기가 아니고 다시 뭔가를 시작해야 될 인생의 2막을 시작해야 될 때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엔드죠, 엔드. 그렇죠. 이게 직업적으로서의 인생은 끝이 났어요. 엔드. 엔드인데 이걸 이렇게 돌리면은 하지만 엔드가 됩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죠. 근데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직업이 없는데 또 직업을 구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종신보험을 80세 납으로 가입을 하면은 종신보험료를 납입하기 위해서 직업을 또 갖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60세 이후에?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가혹한 거고. 그러니까 20년 더 일해야 돼. 그래서 80세 납으로 이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납입 기간이 길어야 부담이 적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제 얘기를 들으면은 이 도구를 가지고 다 80세 납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냥 중간에 사망할 수도 있고 납입 면제가 될 수도 있고 절반 정도를 내고 못 낼 것 같으면 자식한테 가서 이걸 다 설명을 하면은 반 정도 낸 언젠간 받을 그 어떤 종신보험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낸다고 그래요. 그렇죠. 매달 아주 적은 금액만 내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80세납이 전혀 가능하다.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고 가장 유리한 거죠. 그래서 환골탈태, 윤퇴 시점은 종신보험을 정리할 때가 아니고 종신보험을 다시 시작해야 될 때다. 그거를 설명하는 이 엔드와 엔드 도구입니다. 이 엔드와 엔드 도구라면 종신보험의 중요성 또 납입 시기에 대한 불편함을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이동산 가면은 빅3, 빅5 자유이용권 어떤 걸 아유, 당연히 자유이용권이죠. 빅3. 빅3. 암, 뇌, 심장. 빅5는 뭐죠? 여기에 치매와 간병이 더해지면 보험의 빅5예요. 자유이용권은 일반 사망.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사망에 관련한 걸 보장해주는 자유이용권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 세일즈 도구 12가지. 자, 지금 만나볼 도구는 어떤 도구일까요? 생각만 해도 즐거운 그런 도구입니다.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입니다.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놀이동산 가면 저희가 항상 먼저 구입하는 자유이용권만 있는 게 아니라 빅3, 빅5까지 다 있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과거에 놀이동산 가면은 빅3, 빅5 자유이용권 어떤 걸 아유, 당연히 자유이용권이죠. 요거 타다가 시간 남으면 얼마나 아까운데요. 그래서 그 우리 보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이제 입장권을 이렇게 넘기면은 빅3. 암, 뇌, 심장 관련 그걸 보장해 주는 거고 빅5는 뭐죠? 여기 치매와 간병이 더해지면 보험의 빅5예요. 그러면 자유이용권은 뭐예요? 자유이용권은 일반 사망입니다. 일반 사망이요? 일반 사망이 왜 자유이용권에 해당하죠? 일반 사망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평생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빅3, 빅5가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사망에 관련한 걸 보장해 주는 자유이용권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빅3에서 비껴가고 빅5에서 비껴가고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는 그 부분을 다 커버해 주는 것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보험 빅3, 빅5만 지금 티켓을 구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자유이용권 종신보험이 지켜드립니다. 혹시 도깨비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맞죠. 미안함 때문에 망석의 차를 못 마시고 이 부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중간에 갑자기 사망을 한다. 기대치는 높아져 있는데 그렇죠. 열심히 살았는데도 무책임해서 욕을 먹는 거예요. 화장실에서의 변기 막힘은 이 뚫어뻥으로 당연히 해결을 하죠.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링 안에 줄이 들어가면서 놀이동산 가면은 빅3, 빅5 자유이용권 어떤 걸 아유, 당연히 자유이용권이죠. 빅3. 빅3. 암, 뇌, 심장. 빅5는 뭐죠? 종신보험 세일즈 도구 12가지. 이런 도구 왜 만들 생각을 하신 겁니까? 우리 세일즈맨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3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험 이야기를 꺼내지? 머리가 복잡해서 만나러 못 나가요. 그러고 내가 한 이야기가 금방 휘발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오래 기억되고 전파될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 3가지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사람에게 가장 유용할까요? 이 도구는 내가 종신보험 판매하는 스킬도 없어, 지식도 없어. 근데 당장 팔아야 돼. 막막해. 그러고
또 나는 뭐 뚜렷한 목표의식, 종신보험의 가치 네. 이런 거 나는 없어. 그런 세일즈맨들한테 유용한 그런 도구죠. 그럼 그 이상의 다른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어떻겠어요? 더 있죠. 더 있죠. 그래서 이게 바닥에서 출발해서 가기 때문에 네. 누구나 팔고 싶은 사람은 이 가지고만 나가면 종신보험이 팔립니다. 자, 그럼 12가지 도구 상자를 만든 도사님께 세일즈는 무엇입니까? 단무지입니다. 단무지요? 예. 네. 단순하게, 무식하게,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예. 자, 그 단무지에 필요한 12가지 도구, 가정에 구급 상자 꼭 필요하다면 보험 세일즈면은 12가지 도구 상자가 필요합니다.